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3.1절 대구 집회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이 3.1절 기념 연설에서 위안부와 독도를 거론했다고 해서, 야, 참, 한치의 예측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가는구나. 문재인이 머리 쓰는 게 그냥 손바닥처럼 훤히 보이는데, 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이 정확히 뭡니까? 지난번에는 일본이 낸 돈, 그 100억, 그거 돌려주지 않을 거고, 재단 기도를 만든다 해서 합의를 지키는 것처럼 또 하더니, 또 입장을 바꿨는데, 아니, 그럼 돈을 돌려주던지요. 합의를 깨던지, 확실하게. 이번 3.1절 때도, 위안부 문제 끝난 거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를 깨겠다는 거, 안 깨겠다는 거. 계속 국민들 개돼지 쇼하면서 가되, 위안부 합의는 또 깨려니까 또 겁은 나고, 아이고 확실하게 김정은 편에 쓰려면 좀 용기 있게 쓰던지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국민들만 속이고 있습니다. 그 독도는 또 건드렸는데 독도를 일본이 영유권 주장하지 마라. 이게 대한민국 정치인들이요. 이게 위기에 몰리면 꼭 독도 가지고 쇼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 퇴임 직전에 그 인기 떨어지니까 독도 들어가가지고 생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한일 스와프 다 위험해지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제 한일 스와프 통화 사고 완전히 끝났고요. 통화 스와프 끝난 정도가 아니라 언제 어느 때 3월이라도 일본 자본 다 빠질 판인데 독도 가지고 장난 한번 칠 때마다 국익이 정말 심각하게 위험해지고 지금의 국제 정서로 볼 때는 문재인 때문에 독도를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빼앗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독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정확히 알아야 될게요. 지금 우리는 독도를 실지배하고 있죠. 실지배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위대가 독도로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완전히 우리 땅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분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실지배하는 쪽에서는요. 분란을 안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딱 입 닫고 그냥 가야 되지. 자꾸 이 대통령들이 독도는 우리 땅 지르기 시작하면요. 이게 국제분쟁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원칙을 다 깨는 거고 미국한테 지금 들통나서 위기에 처한 문재인이가 이걸 또 이용해 먹었습니다. 독도 가지고. 독도는 정확히 실지배 언제 이렇게 됐냐. 1951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참전국들이 패전국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지배한 식민지를 어떤 방식으로 독립할지 이거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우리는 당시에 한국 그 6.25 전쟁 때였고 당시 대한민국 국력이 워낙 약해서 외교적 발언권이 없었죠.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는 전승국가로 참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실제로 미국에서 일본이 쳐들어올 거를 제일 먼저 경고하고 미국을 사실상 일본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움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대한민국 임시 대통령으로서 내가 할 거 다 했다. 우린 전승국이다. 전승국의 지위를 달라. 이렇게 된 건데 안 받아들여졌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그래서 그 당시 미군정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미군정이. 이제 미군정이 끝나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인해서. 그러면 미군정이 이제 대한민국 땅을 대한민국에 돌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끝단에 있는 섬들, 제주도 뭐 거제도 이렇게 거론했어. 울릉도 이렇게 거론했어요. 야 이거 반환해라. 대한민국 반환한다. 여기에 독도가 빠져버린 겁니다. 독도를 넣었어요. 분명히 한국 정부에서 당시 이승만 정부가. 근데 그걸 빼버렸습니다. 일본이 패전국이지만은 아시아에서는 그때도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외교력 가지고 이게 안 된 겁니다. 독도가 빠져나가면서 이 분란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독도는 어떻게 되찾았냐 이승만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시행돼 버리면은 독도가 공해상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일본 해군이 점령할까? 이 때문에
6.25 전쟁 와중에 52년도 1월에 이승만 라인을 독도를 포함해서 걷버립니다. 명분은 일본의 어선이 지금 대한민국 바다 들어와서 마구 잡아간다. 너희들 여기 건너면 다 죽어 해가지고 그냥 독도를 포함하는 해상 라인을 거버렸어요. 이승만 라인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독도가 사실상 실지배가 된 거죠. 그러면 일본은 그거 왜 받아들였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이 당시 휴전을 하려고 6.25 전쟁을 온갖 이 수를 쓰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절대 안 된다. 우리 혼자라도 쳐들어간다, 북한에.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승만 대통령 방공포로 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휴전한다 하니까. 4만 명의 방공포로를 원래 포로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북한한테 그냥 석방시켜버려가지고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너무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뛰어와서 휴전하는 대가로 주한미군 주둔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맺어주겠다. 엄청난 성과를 얻어낸 거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의 벼랑 끝 외교전술이. 이때 같이 걷버린 겁니다. 독도까지. 그럼 미국은 일단 휴전을 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휴전의 대가로 독도를 인정해 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해안선 긋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해 버리니까 일본은 너무 열받지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약속일 상황에서 국제 외교의 힘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독도를 우리가 찾은 거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일본은 독도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 독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틈만 나면 다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한 번 또 일본이 시도를 합니다. 65년도 한일 수교할 때 한일 수교도 미국이 하나 산 거예요. 지금 사실은 한일 관계에는 미국이 다 주도하게 돼 있지 미국을 빼고 한일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힘의 관계 되면 일본한테 당해요, 우리가. 미국이 껴있으니까 지금 일본하고 대등하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바뀝니다. 60년대. 50년대까지는 마구잡이로 무상 퍼주기였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 안 되겠다. 아시아에서 지금 일본이 급상승하니까 일본의 자본으로 한국을 키워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한일 수교 빨리 맺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수교를 작업을 하는데 일본이 일단 돈을 주잖아요. 한국에다가 돈을 주는데 그냥 8억 불인가 그렇죠. 미국한테 요구한 겁니다. 내 돈 한국한테 주는 대신에 독도 가져가겠다. 자, 미국은 일단 아시아에 더 돈 못 쓰겠다. 일본 니네가 다 돈 써서 해라. 이런 입장이니까 일본이 독도 가져간다? 야, 가져가.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다가 공문을 쏩니다. 한일 수교 대가로 독도를 일본하고 공유해라. 박정희 대통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한일 수교 안 한다. 다 때려쳐. 이러니까 또 미국이 깜짝 놀라서 야, 일본 너 독도 가져가지 마라. 당분간 안 되겠다. 이렇게 돼서 독도를 지킨 겁니다. 65년도에 뺏길 뻔했어요. 미국에 의해서 뺏길 뻔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가다가 또 한 번 뺏길 위험, 아니 사실상 뺏겼죠. 사실상 뺏긴 거 독도 뺏겼습니다. 이 해안선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김대중이 한일 어업협정을 맺는데 독도의 인근 바다를 일본과 공유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것도 일본의 집요한 요구가 들어왔었고, 그럼 김대중은 왜 일본의 독도 요구를 받아줬냐? 전 두 가지라 보는데,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김대중이 제일 친일입니다. 일본 자체를 좋아해요. 고등학교 때 일본 선생한테 배운 게 가장 감명 깊었고, 일본의 그 발전상을 가지고 자기가 해보려고 일본이 만주 괴뢰국에 건설한 만주 건국대학교 가려고 그랬거든요. 일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그래서 당시 야당 중에서 유일하게 한일 수교를 다 반대하는데 그 당시 야당이 김대중 혼자서 한일 수교를 찬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건 사실은 지금 김대중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한일 수교 했어야 되거든요. 야당 혼자서 그거 반대하니까 김대중 자기 자서전에 나옵니다. 정치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다. 이거 뭐 가족들 막 아버지한테까지 협박 편지 오고 난리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대중이 대통령 되자마자 일본을 건너가는데 당시는 IMF 위기였잖아요.
김영삼 정권 때 IMF 위기였을 때 일본한테 도움 청했습니다. 그 미국이 가로막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너희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미일 동맹으로 IMF가 초래된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미국 국무부가, 이게 항상 미국 재무부하고 국무부하고 입장이 달라집니다. 미 국무부가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경제가 완전 초토화되면은 북한 김정은이가 밀고 올 수 있다. 이거 안 된다. 빨리 적당히 풀어라. 그래서 미일이 다시 풀어줍니다. 그때 아마 기사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98년도 97년도 12월만 한 25일인가 하여튼 크리스마스 직전에 미국이랑 일본이랑 한국이랑 자금 지원을 일괄타결하는 겁니다. IMF와 별도로. 그 일본 자금이 들어오니까 일본이 또 요구하는 거죠. 내가 돈을 대니까 독도 받아내놔. 그래서 친한일 어업협정이 맺어져서 일본 배들이 독도 근처를 마음 놓고 활개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문장이 들어가면서 일본이 그걸 들고 자,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이 문제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영유권 주장하겠다. 이 근거가 된 겁니다. 독도 팔아먹은 거 김대중이에요. 그걸 좀 알고나 문재인이나 노무현이나 독도 좀 쇼하세요. 절반이 팔아넘겨졌다니까 그때 IMF 때. 자,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냐? 지금은 해상차단 작전을 지금 미국이 일본, 캐나다, 호주하고 긴밀히 진행하고 문재인에게는 지금 알려주지도 않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동해는 100% 일본 자위대가 차단 들어가죠. 이게 나중에 해상봉쇄와 북폭으로 이어질 텐데 해상봉쇄를 일본 자위대가 지금 동해를 마크해버린다. 잘못하면요. 한국 해군은 나타나면 적군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해상차단 작전 참여 안 하는데 한국 해군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적이잖아요, 적. 일본 자위대가 동해를 다 점령하는데 해군력 게임도 안 돼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미사일 거리가 자체가 달라서 시작하면 그냥 끝납니다. 자, 어쨌든 일본이 해상차단 봉쇄와 북폭의 군사작전에 가담을 할 때 적게는 몇 조 원, 많게는 몇십 조 원 쓸 거 아닙니까, 일본이? 그 지금 트럼프 머리에서는 이거 한국 빼고 간다는 지금. 한국은 이제 동맹국이 아니라 적군이란 말이죠. 그럼 트럼프가, 아니, 아베가 트럼프한테 뭐 요구할까요, 일단? 야, 우리가 이렇게 몇십 조 써가지고, 니네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핵무기랑 김정은 제거해 주는데, 우리 뭐 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동해 자위대가 다 할 거니까, 독도 우리가 먹을 거 그냥 묵인해라.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안 된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우방이다.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분위기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65년도만 하더라도 일본이 그까지 8억 불 주는데 독도 가져가겠다는 거를 미국이 동의했는데 지금은 일본이 미국의 봉쇄와 군사작전에 거의 절대적인 기여를 할 판에 독도 하나 가져간다는 것을 트럼프가 안 된다고 하겠어요? 이게 영토 분쟁이라는 게 국제법으로 인정이 돼도 지금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아니 20세기죠. 뭐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수천 건의 영토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보세요. 지금 센카쿠하고 지금 계속 분쟁 벌이고 있잖아요. 중국은 또 이어도 가지고 분쟁 벌이고 있고 계속 영토 분쟁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 결정하는 건 뭐냐? 힘의 논리죠. 힘의 논리고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분쟁은 100% 미국의 결정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위안부 합의고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그 미국이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둘이 좀 손 좀 잡고 한일 군사동맹 맺어서 니네가 좀 북한 어떻게 해봐. 그러기 위해서 빨리 위안부 합의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갖다 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오바마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한일 수교도 미국이 하라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 미일 동맹이 북한을 치러 가고 대한민국은 적군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아베가 독도 가져간다 그러면은 제 예상으로는 오케이 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오케이 할 것 같은데. 이거 4월, 5월 상황이거든요. 이거 지금. 해상봉쇄가. 그러면 일본이 그냥 자위대 들어가서 딱 독도했다. 미국은 모른 체 하고 있다. 그거 어떻게 지킬 겁니까? 촛불 들 거예요? 촛불? 울릉도에서? 국제정서에서?
촛불로 나라 지킬 수 있었으면 1905년도에 나라 왜 뺏깁니까? 나라 왜 뺏기겠어요? 즉 문재인이 3.1절 날 자기 살려고 독도를 이슈화시킨 것 자체가 엄청난 죄과라는 겁니다. 독도라는 독자가 나오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그거 계속 버티고 가야 되는데 일본이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한다. 독도 우리 거다. 이승만이 그냥 거서 가져갔다. 막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군사작전 들어갈 시점에 막 한일 관계가 갈등이 막 증폭된다. 독도 가져가, 니네가. 독도 가져가. 이렇게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이는 해상차란작전에 참여하면 김정은이한테 조인트 까일 것 같으니까 이거 참여하지 않는 명분을 잡아야 되는데 한일 갈등을 왕창 극복시켜서 해상차란작전에 일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린 참여하지 않겠다. 지금 이거 아니에요. 갑자기 일본 때리기 시작한 게. 그 잔머리들 다 읽힙니다. 이거 제가 읽을 정도인데 아베가 못 읽겠어요. 트럼프가 못 읽겠어요. 아베는 엎어치기 가지고 그 힘으로 독도를 가져가죠. 아베가 지난번 트럼프 도쿄 방문했을 때 뭐 골프장에서 벙커에서 구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아베 굴욕? 아베가 그 지인들한테 트럼프 잘 보이려고 일부러 골프 못 쳐주고 굴렀다 뭐 이런 얘기 떠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뭐 이른바 접대 골프라 그래가지고 뭐 일부러 뭐 오비도 내고 막 하잖아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하여튼 아베가 트럼프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잘한다는 것은 다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골프장에서 몇 바퀴 굴러다니고 땅 뺏어 가는 겁니다. 미국한테 잘 보여서. 그럼 지금 문재인이는 도대체 트럼프한테 잘 보이는 짓을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하는 짓마다 밉상이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통화만 했다 하면 하지 않은 말 했다 그러고 한 말 안 했다 그러고 외교는 굉장히 잔인한 전쟁입니다. 질 때 기고 밟을 때 밟고 엄밀히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베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베 같은 사람이. 촛불이나 들라 그러고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고 그 대가를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치르는 거고 독도 하나 뺏기고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거. 독도 정도 뺏긴다 그러면요. 이미 미국이나 일본이 해상 봉쇄만 한다 그래도 엄청난 돈을 쓰는 거예요. 그 돈을 썼는데 북한 정권을 자기들이 관리 안 하겠습니까? 중국한테 절대 안 넘겨주죠, 이제는. 중국한테 넘겨주는 건 중국 니네가 다 알아서 하라 했을 때나 중국이 친중 정권 세우지만은 미리 돈을 써가지고 해결하고 있는데 북한은 친중 정권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정권이냐? 친일 정권, 친일 정권. 북한 친일 정권 들어서는 거죠. 물론 민족의 문제 때문에 친일 정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은 일본이 북한 지역을 경제적으로 다 선점해 들어갈 판이고 대한민국은 아예 패전 국가로 찍혀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할 수가 있어요. 북한에 아예. 너희 위험하다. 너희 또 들어가서 김시황조 부활운동할 거 아니냐. 사기로 거짓으로 탄핵하고 이런 형편없는 대통령 뽑아놓고 지금 65%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잘한다. 그 처절한 대가 딱 100년 전에 고종만세 부르던 대한민국 백성들 한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과 고종도 똑같고 그 당시 국제정세 몰라가지고 허둥대던 대한민국 국민들, 조선 국민들 다 똑같은 겁니다. 발전한 게 없어요. 발전한 게. 감사합니다.